안녕하세요. 10만시간 연구에서 개발한 새로운 영어학습법 뉴글리시를 여러분들과 영어학원 원장님들에게 가르치는 영어 연구가입니다. 오늘은 영어 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영어식 사고를 익히게 해드려 여러분의 뇌를 원어민의 뇌로 바꿔드리는 비법을 가르쳐드리는 수업 1부입니다. 조기 유학을 가거나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게 되면 성인일 때 공부하는 것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12살 이전에 영어를 배우게 되면 원어민처럼 영어식 사고를 가진 영어 뇌를 가질 수 있게 돼요. 영어를 할 때 모국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어식 내에서 바로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 뇌란 무엇이냐? 영어식 사고방식을 가진 뇌로 원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뇌가 영어 뇌입니다. 두 번째, 영어식 사고를 가지는 방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화법이고, 영어식 사고방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화법을 익혀서 영화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영어식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영화법은 무엇이냐? 영어식 사고방식을 가진 한국어가 바로 영화어입니다. 그 영화어를 만드는 방법이 영화법이고요. 네 번째, 그 영화법을 5가지 문장 구성 요소, 주어, 서술어, 필수어, 수식어, 부가어, 그 요소별 해당되는 영화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파트 제1법칙, 한국어는 주어를 자주 생략하기를 좋아하는 언어고요. 영어는 주어를 생략하면 안 되는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맥락 중심 언어라고 하여서 내용상 주어를 알고 있으면 주어를 쓰는 것이 오히려 어색한 언어가 되는 것이고, 영어는 이 문장이 누가 한 것인지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이기 때문에 주어를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되는 언어입니다. 한국어로 저희 학교에서는 검정 신발을 신어야 해요 라는 표현을 영어식 사고를 가진 한국어인 영안으로 바꿔본다면, 한국어로 말할 땐 주어가 없더라도 영어식 사고로 말할 땐 주어를 넣어서 나는 이라는 걸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학교에서 검정 신발을 신어야 해요. 이게 바로 영어식 사고를 가진 한국어, 영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나는인 I를 집어넣어서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학습법에서 영어식 사고와 영어식 어순을 잡는 단계까지는 영어에 대해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영어식 사고와 영어식 어순을 한국어로 완벽히 익혀 기초공사와 외장공사를 하고, 마지막에 그것이 된 분만 조사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문법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하게 되는 추가 조사법 강의나 이전에 했던 전체적인 비법 소개하는 강의를 통해 들으시면 어느 정도 영어를 적용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게 되십니다. 두 번째, 한국어로 나를 도와줄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지만 영어에서는 절대로 주어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말은 대부분 상대방이 주어이기 때문에 너는 이라고 주어를 넣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니? 그래서 can you 라고 you라는 주어가 꼭 들어가게 됩니다. 1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2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법칙은 상당히 중요한 법칙으로, 한국어는 상황이 주어가 되고 영어는 사람 주어로 사용한다 라는 법칙으로, 한국어 예문 보시면 주차장이 어디죠? 여기서는 주어가 뭐죠? 주차장이 주어입니다. 이 상황상 주차장이 주어로 주차장이 어디죠? 라고 상황이 주어가 된다면 영어로 바꿔보면 Where is a parking lo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만, 영어식 사고방식에서는 그 문장의 주어가 사람일 경우는 무조건 사람으로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것이 영어식 사고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바꾸시면, 보통 이 문장 상황에서 내가 물어봤겠죠? 그래서 내가 라는 주어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디서 주차장을 찾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I가 들어가게 만드는 영어식 사고방식입니다. 두 번째 문장, 전화번호가 바뀌었니? 전화번호가 바뀌었니라고 물어볼 때 우린 이렇게 물어보지만 영어에서는 사람 주어를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꼭 사람 주어를 써서 이 문장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영화로 하면 상대방이 물어보겠죠? 너는 너의 전화번호를 바꿔 왔니? 영어로 보시면 너는 이라고 사람 주어를 찾아서 넣어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즉 3법칙, 한국어는 부사절과 주절인 두 개의 문장을 사용하여 복문을 사용한다면 영어는 서술어구 부사절을 명사를 주어로 바꿔서 사용해 단문을 선호합니다. 한국어로는 이걸 넣으면 맛이 나아질 거야. 주어가 생략돼 있죠? 당신이 이걸 넣으면 부사절, 맛이 나아진다 주절. 이렇게 주절과 부사절로 두 개를 이용한다면 영어는 이걸 이런 식으로 문장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런 부사절을 주어로 사용해서 명사류 주어인 이것이로 사용해서 이것이 그것을 더 좋게 맛이 나게 만들까요? 이런 식으로 부사절이 짧은 명사구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만든다면 이렇게 짧은 단문 이것이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맛이 나게 더 낫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래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네 개가 죽다니 부사절, 가슴이 미어집니다 주절. 이렇게 두 개의 문장, 복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부분을 영어로 바꾼다면 네 개의 죽음이라는 명사류 주어로 간단하게 바꿔서 내 마음을 부서뜨립니다. 이런 단문으로 바꾸는 게 바로 영어식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y dog's death, 네 개의 죽음이 부서뜨립니다. 나의 심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단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술어 요소 보겠습니다. 사법칙, 한국어는 상태와 동작을 구분하지 않고 영어는 상태를 주로 be plus 형용사류로 동작은 일반 동사로 다르게 표현한다. 한국어는 상태인 늦었다 그리고 먹었다 이런 동작을 둘 다 한 단어로서 똑같이 쓰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다면 영어는 상태를 표현할 때 10% 정도는 한 단어짜리 일반 동사인 love, think, 사랑한다, 생각한다를 쓸 수 있지만 그 외 90%의 상태는 이렇게 be plus 형용사를 무단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태일 때 be plus 형용사로 사용하고 동작은 일반 동사 한 단어로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 시험에 떨어져서 실망했다. 이것은 실망했다가 일단 상태잖아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단어짜리 동사를 찾으려고 하신다면 죽을 때까지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90%에 해당되는 be 플러스 형용사류, 효용사를 찾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바꾼다면 나는 그 시험에 떨어져서인데 떨어진 게 아니라 시험에 실패한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실패해서 실망했다가 한 단어 동사가 아니라 실망된 상태이다, 였다. 효용사 플러스 비동사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더 정확한데 그래서 나는 I 실망된 상태였다. be was 과거 실망된 이건 실망을 당한 거기 때문에 disappointed라는 과거 분사 형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어는 잃어버렸다 라는 동작 동사를 사용했으면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렸다 똑같이 일반 동사 한 단어로 사용하고 그래서 영어로 바꾸셔도 이렇게 lost 일반 동사 한 단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동작일 경우에는 훨씬 더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5법칙, 한국어는 명사 플러스 하다로 서술어를 사용한다면 영어는 기본 동사 플러스 명사로 서술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설거지하다, 숙제하다, 연설하다 이런 식으로 앞에 명사만 달라지고 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영어에서는 명사가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의 하다처럼 한 단어가 아니라 이 명사에 맞게 동사도 계속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설거지하다의 하다는 두로 바뀌고 연설하다는 연설을 주는 거니까 기부로 바뀌고 샤워하다는 샤워 내가 의도적으로 취해서 하는 거니까 테이크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와 서술어 사용법이 다릅니다.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심이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어를 보시면 그는 자존심이 강하다가 아니라 자존심이 강하려면 기본 동사 가지고 있어요라는 기본 동사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자존심이 강해요를 많은 자존심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꿔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영어로 he 가지고 있어요. 기본 동사를 쓰시고 명사 형태를 뒤로 빼고 그다음 영어에서는 기본 동사 플러스 명사 형태를 쓰기를 좋아한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설을 하다, 명사하다 표현이 있다면 영어에서는 이 하다라는 표현이 기본 동사인 연설을 주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다라고 바뀌고 그렇게 명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신다면
그는 기본 동사 giving 주고 있다. 연설을 이런 식으로 기본 동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서술을 바꿔 사용하는 것이 영어식 사고방식입니다. 율법칙, 한국어는 한 단어 동사를 선호한다면 영어는 기본 동사 플러스 부사나 전치사에 이렇게 결합된 형태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take off, put off, look for 이런 수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거라고 부르고요. 다른 표현으로 구동사, 구로 된 동사, 영어로는 phrasal verb, 부동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는 벗었다라는 한 단어를 쓰지만 영어에서는 뭐냐? 기존의 기본 동사의 의미와 이 새로운 부사 전치사의 의미를 합쳐서 벗었다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take라는 단어가 뭐냐? 원래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up라는 단어는 떨어뜨렸다는 뜻입니다. 취하고 있던 것을 떨어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죠? 벗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탈되게 취하고 있다. 그게 바로 벗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took u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거실 불을 켰니? 영한어로 만드시면 불을 등이라고 하고요. 등을 켜다라는 건 뭐냐? 돌려서 붙였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돌려서 떨어져 있던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돌려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turn on이 켜졌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동사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강의도 준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당신의 뇌를 영어뇌로 바꿔드리는 수업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필수 요소, 수식 요소, 부가 요소에 해당되는 영어식 사고로 바꿔주는 비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필수 요소에 해당되는 영어식 비법이 가장 중요한 비법이기 때문에 꼭 2부를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자유롭게 영어 프리토킹 할 때까지 10만 시간 영어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